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1월 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5.01포인트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외국인이 1660억 순매도, 기관이 4195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27.24포인트 0.53%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91억 순매도, 기관은 1163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둔화, 또 국내 11월 수출 호조 등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에도 지난달 증시 과열 판단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대형주가 5에서 6% 이상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등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신한지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SDS, 하나금융지주 등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과열 부담을 덜어놓고 물량 소화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개별 뉴스 및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305.80으로 마감했는데요. 1.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이하나 약세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 등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시장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유헬스케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장 후반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소식에 JLK, 인성정보, 케어랩스 등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이제 15일부터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 이런 데서만 초진인 경우에 또 이제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런 애 지역이 이제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휴일이나 야간, 야간은 이제 오후 6시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될 예정으로 이제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유 헬스케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오늘 또 강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주를 추천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S&T 다이나믹스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공급 중 하나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야로 방산주를 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한국 방산주가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입지를 고려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였고요. 백신, 진단시약, 방역, 그리고 의료기기, 제약업체 그리고 마스크까지 일부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진매트릭스, 시젠, 엑세스바이오, 진단시약, 수젠텍, 그리고 의료기기, 메가이아시스, 레고캠 바이오, 이오플로우, 국제약품, 에코론 등 간만에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와 또 오하이오 일부 지역의 의사들은 이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발병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 사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 관련주가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마와 스웨즈 운하 이슈 발생 소식에 따라서 BDI, BDI 해운 지수가 그리고 또 LNG선 가격이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 관련주에 훈풍이 일어났는데요. 펜오션,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등 해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나마 스웨즈 운하에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 우회 운항으로 지금 운송 거리가 증가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뭄으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스웨즈 운하와 홍해 통행 과정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이 공격받거나 또 실제로 납포가 되고 있는 이슈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제 우회 루트를 활용하면서 운송 거리가 증가하고 있고 선박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BDI 지수 및 LNG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고 또 공급망 혼란과 또 직구 물량 증가로 항공 화물 운임도 반등 추세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또 LPG 선의 경우도 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경험했고요. 파나마 운하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가 또 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또 운임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고 다만 이제 컨테이너선의 경우 이 공급 과잉으로 운하 이슈에도 운임 반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STO 증권형 토큰 발행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저께 의해서 토큰증권 STO 거래 시장이 개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서울 옥션, K 옥션, 우리기술투자, 이 STO 증권형 토큰 발행 종목들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이 토큰증권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는데 토큰증권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비금 전신탁 수익증권 시장에 시범 개설 방안을 승인을 했고요. 또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 본회의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 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 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NH 코퍼레이트 데이트를 통해 금감원이 조각 투자 상품을 투자 계약 증권으로 분류한 5개사 중에 투게더 아트, 열매 컴퍼니, 서울옥션 블루가 투자 계약 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를 했고 아직 최종 통과된 기업이 없지만 현 진행 상황 감안 시 12월 말 첫 번째 공모 사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당국과 소통을 했기에 내용 완성도 높고 또 통과 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 개화에 따른 이 메모리 산업 훈풍 기대감에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부터 수요를 이끌 동인이 이제 HW 폼팩터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능화가 가미된 기술적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은 AI 영향력이 가장 보편화된 디바이스 스마트폰까지도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에 프리미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금일에 오늘 FST, KC텍, APTC, 칩셋미디어, FNS테크, 솔브레인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일본 거래액이 1000억 엔을 돌파했다고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다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MBT,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등 웹툰 테마가 또 상승을 했고요. 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 이 수령에 AMPC 보조금 배당